며느리 복을 함부로 바꾸면 이 집 운이 거꾸로 갈 겁니다. 한미정은 코웃음을 쳤다. 강남에서만 5번 이사를 한 그녀가 점집 하나 믿고 살아온 여자는 아니었다. 요즘도 그런 소리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무당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며느리 새끼 밥을 지어주면서도 단 한 번 불평을 안 했습니다. 그 정성이 이 집 운을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무섭게 정확한 말. 마치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미정은 단호했다. 그래? 그건 걔 성격이 그래요. 눈치 없고 자기 표현도 없고 솔직히 없어 보이지 않아요? 비가 내리던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미정의 고급스러운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흰 한복을 입은 무당이 방석 위에 앉아 굿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규칙적인 북소리와 어우러져 불안한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집 복은 정성스러운 며느리 덕이 옵니다. 무당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정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경멸의 주름이 스쳤습니다. 복이 며느리에게 있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미정의 목소리에는 얼음장 같은 냉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당은 흔들리는 촛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며느리를 잃으면 이 집안의 모든 행복도 함께 사라질 것이옵니다. 미정의 손가락이 소파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무당의 경고에 가슴이 불편해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이 떠난 후 미정은 창가에 서서 빗물이 흘러내리는 유리창을 응시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소은이 비에 젖은 우산을 털며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갓 담근 김치가 담긴 통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친정어머니가 알려주신 비법대로 김치를 담가봤어요. 맛 한번 보세요. 소은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미정의 눈에는 그저 시골 냄새 물씬 나는 촌스러운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미정은 소은의 김치를 바라보며 내심 비웃었습니다. 나중에 볼게. 지금은 바빠. 미정의 무심한 대답에도 소은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미정은 그런 소은의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무당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복은 내가 만드는 거야. 무당 같은 사람 말을 믿다니. 미정은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고급 외제차를 바라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더 나은 것을 원했습니다. 더 세련되고 더 특별한 며느리. 소은 같은 평범한 여자가 아닌 자신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화려한 며느리를 원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소은이 정성스럽게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가족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소은을 밀어내는 계획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가져올 파국적인 결과를 미정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더덕구이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더덕을 손질하는 동안 손톱 밑이 까매졌지만 어머님의 미소를 상상하며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어머님은 제 정성을 눈여겨보지 않으셨습니다. 소은아, 오늘 지아 양이 온다는데 집 좀 깨끗이 치워놓을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설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지아, 인스타그램에서 10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 최근 몇 주간 시어머니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팠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온종일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했습니다. 손가락마디가 아플 정도로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고 화장실 타일 사이사이까지 칫솔로 문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쉬고 싶었지만 어머님께서 지아 양을 위해 그 자리를 비워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엌 구석에 서서 티 한 잔으로 목을 축였습니다. 서지아가 도착했을 때 온 집안이 그녀의 향수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표정은 제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어머, 지아, 양, 정말 사진보다 더 예쁘네. 저는 부엌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흰색 원피스를 입은 지아는 마치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 완벽했습니다. 그녀가 남편과 나누는 대화는 세련되고 지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의 말 한마디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날 밤 벽 너머로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솔직히 소은이는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지아 양 같은 여자가 네 옆에 있어야지. 남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평소처럼 어머님의 말씀에 순응했겠죠. 제 가슴은 마치 누군가가 손으로 꽉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따뜻한 눈물이 차가운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제게 거실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소은아, 솔직히 말할게. 지훈이는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이혼을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 말들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아 양이 지훈이에게 관심이 있어. 너도 이제 새 출발을 하는 게 좋을 거야. 시어머니의 말은 마치 예리한 칼로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 이 집을 위해 쏟아부은 모든 정성과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짐을 싸는 손길이 무거웠습니다. 옷장을 열자 결혼식 날 입었던 한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붉은 한복을 손으로 쓸어내리자 지난날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 밤새 간호했던 일, 시어머니의 생신상을 차리기 위해 사흘 동안 준비했던 일, 이 집의 구석구석을 내 손으로 가꾸었던 시간들,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집에는 제 자리가 없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현관으로 나왔을 때 시어머니와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잘 가라, 소은아. 시어머니의 차가운 인사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문을 나서는 순간 봄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이 집에서 멀어질수록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한미정은 창가에 서서 새로 단장한 거실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소은이 떠난 지 한 달 만에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촌스러운 소품들은 모두 사라지고 서지아가 추천한 모던한 가구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우리 지훈이는 지아 같은 여자가 어울려. 지아는 소파에 앉아 인스타그램에 새집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세련된 모습은 미정의 자부심을 채워주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지훈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어둡게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미정이 물었습니다. 지훈은 소파에 무겁게 몸을 던졌습니다. 오늘 강등됐어요. 팀장 자리에서 평사원으로.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했어요. 제 책임이죠. 미정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항상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원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소은이 매일 아침 지훈에게 건넸던 도시락을 떠올렸습니다. 소은은 지훈의 건강을 위해 영양소를 계산해 도시락을 준비했었습니다. 지아는 이 소식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인스타그램 피드에만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미정은 묘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곧 그것을 밀어냈습니다. 괜찮아 아들. 넌 곧 다시 인정받을 거야. 그러나 불행은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지훈은 또다시 나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신뢰했던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주한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었고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미정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갑자기 무당의 경고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 집복은 정성스러운 며느리 덕이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지훈의 사업 파트너였던 친구는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은행에서는 담보로 잡힌 집에 대한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 지아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그녀는 종종 밤늦게 귀가했고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처음으로 집안을 가꾸는 일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소은이 하던 일들이 이제야 얼마나 많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정은 부엌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소은이 만들어 두었던 장아찌가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소은이 떠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소은은 조용히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원망 한마디 없이 미정은 문득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있는 냉장고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은이 있을 때는 항상 정갈한 반찬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녀는 갑자기 무당의 말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또다시 나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회사에서 완전히 해고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너무 끔찍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은이가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미정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을 잠식해갔습니다. 무당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지호는 거실 소파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변호사가 보내온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류의 내용은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이 서지아의 이름으로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집, 차, 주식, 심지어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지훈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귓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턱 막혀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며칠 전 지아는 갑자기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잠시 여행 다녀올게 라는 문자 한 통만 남긴 채. 처음에는 그저 그녀의 변덕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아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현재 이 번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기계적인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유리 화면이 산산조각 났지만 그것보다 더 깊이 산산조각 난 것은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은 말없이 서류를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서류를 읽는 동안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눈물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류를 읽던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아가 모든 걸 가져갔어요, 엄마. 지훈의 목소리는 죽은 것 같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갔어요. 이제 우리는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어머니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니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지우는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다 엄마 때문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은이를 내쫓은 건 엄마였잖아요. 소은이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니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무당이 경고했잖아요. 지우는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집 복은 정성스러운 며느리 덕이라고. 그런데 엄마는 그 말을 무시했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손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통증보다 더 큰 고통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엄마? 그의 목소리는 이제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집도 잃게 생겼어요. 엄마와 아빠의 노후 자금도 모두 사라졌어요.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후회와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문득 소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정성스러운 손길, 그리고 그녀가 매일 아침 건네주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라는 인사. 그는 그제서야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었습니다. 소은이를 찾아야 해요. 지훈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 결심이 서렸습니다. 소은이한테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해야 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문득 현관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 묻은 밀가루를 턴 뒤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5개월 만에 보는 그의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어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소은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저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그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기로 다짐했었으니까요. 무슨 일이에요? 제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비가 그의 머리카락에서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들어와요. 옷이 다 젖었네요. 저는 한 발 물러서서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식물들로 가득 채워진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지훈은 주변을 둘러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마실래요? 저는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억지로 진정시켰습니다. 그가 왜 찾아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뉴스에서 그의 회사가 파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지아가 그를 떠났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차를 내오자 지훈은 두 손으로 잔을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소은아, 나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5개월 전 이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훈 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돌아와줘. 지훈이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어머니도 너에게 사과하고 싶대. 우리 모두 너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슬픔, 연민,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미련. 하지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5개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더 이상 제 시간과 정성을 낭비하지 않기로 한 것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지훈 씨, 저는 지금 행복해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지만 제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 게 좋아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제가 정성 들여 준비한 음식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걸 보지 않아도 돼요.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런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부잖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지훈 씨가 저를 버렸을 때 이미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제 가슴이 아팠지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훈 씨와 어머님이 저를 내쫓았을 때 저는 정말 상처받았어요.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고 왜 내가 충분히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없었는지 자책했어요.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제 고동치는 심장 소리와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제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전 제 소중함을 알아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소은아, 제발. 그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저는 고개를 단호히 저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안해요, 지훈 씨. 하지만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제 길을 찾았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세요. 새 출발하세요. 지훈 씨도 언젠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거예요. 지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어깨는 완전히 처져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네, 돌이킬 수 없어요. 안녕히 가세요, 지훈 씨.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것은 저 자신을 위한, 저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서 희미한 달빛이 비쳐들어왔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